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나요? 아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편인가요? 오늘은 나의 소비 습관이 정말 나 혼자만의 탓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스탠다드 5장, 화폐와 시간 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인 시간 선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간 선호는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한다는 개념으로 시간 선호가 높다 혹은 낮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소비에서 오는 쾌감을 즐기는데요. 이렇게 미래보다 현재의 소비에 치중한다면 시간 선호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미래의 큰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시간 선호가 낮다라고 합니다. 시간 선호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을 나눠볼까요? 동물은 대부분 사냥 직후 바로 사냥감을 먹어 치웁니다. 반면 인간은 눈앞의 곡식을 모조리 먹지 않고 씨를 뿌려서 미래에 더 큰 식량을 확보하죠.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지향적인 동물은 시간 선호가 높고 미래 지향적인 인간은 시간 선호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 선호가 높고 낮음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데요. 철학자 한스 헤르만 호페의 책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는 시간 선호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기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두 어부 해리와 린다가 있습니다. 해리는 매일 8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습니다. 반면 린다는 4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고 나머지 4시간 동안 낚싯배를 만들며 미래를 위해 자본과 지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해리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재의 시간을 투자한 해리와 미래의 시간을 투자한 린다의 생산량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쩌면 린다의 후손은 큰 트롤선을 운행하며 전 세계의 바다를 누릴지도 모르죠. 시간 선호는 개인의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자는 한 인간의 시간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을 사회적 안전이나 보유한 재산의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는데요. 개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시간 선호가 높아집니다.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선호가 높죠. 또 자신이 가진 재산의 가치가 불확실하면 시간 선호가 높아집니다. 정보화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오늘 번 돈을 오늘 소비하는 것이 손해를 가장 덜 보기 때문에 시간 선호가 높은 것이죠. 인플레이션에 따라 다른 시간 선호를 갖는 해리와 린다의 삶을 비교해볼까요? 해리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저축보다 소비를 우선시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죠. 부동산, 주식 등 어디에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따라서 해리는 고수익을 노리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투자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해리는 고위험군에 투자했기 때문에 재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축보다는 소비하였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습니다. 해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해리가 속한 사회는 이렇게 붕괴되어 갑니다.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윤택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쥐어주는 혜택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으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화폐가 더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높은 시간 선호가 당연한 사회에서 해리의 구매력과 노동에 대한 가치는 점점 줄어갑니다. 한편 린다는 건전화폐가 통용되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린다는 소비보다 저축을 더 우선시합니다. 저축만 잘해도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린다는 저축한 돈으로 가족을 충분히 부양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저축을 많이 하자 국가 자본이 축적됩니다. 축적된 자본은 산업에 투자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화폐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린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쳐주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따라서 린다가 살고 있는 국가는 노동 생산성이 높습니다. 건전한 시장의 높은 노동 생산성은 높은 효율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러한 동기로 산업과 경제가 발전합니다. 같은 비용을 투자해도 더 높은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쌓인 국가의 부는 저축을 많이 한 국민의 구매력으로 돌아갑니다. 건전화폐가 가져오는 낮은 시간 선호는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브라이언 번치와 알렉산더 헬먼스의 과학기술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19세기에 가장 많은 과학혁신이 일어났는데요.
19세기는 바로 근본이가 절정을 이루던 건전화폐의 시대였죠. 19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냉온수도, 실내 화장실, 배관, 중앙난방 등 인류의 생사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 전기, 내연기관, 대량 생산 등 에너지와 산업 발전의 근본 기술, 자동차, 비행기,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이동수단을 위한 기술, 심장수술, 장기이식, 맹장수술, 인큐베이터, 방사선 치료, 마취제, 아스피린, 비타민, 심전도계, 청진기 등 의약보건 기술, 석유화학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질소비료 등 현대식 윤택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술, 전화, 무선전신, 음성녹음, 컬러사진, 영화 등 우리의 관계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기술. 정말 많은 것이 발명되었네요. 낮은 시간 선호의 힘은 예술 분야에서도 발휘됩니다.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에서 통용되던 건전화폐는 예술을 꽃피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예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보도록 하죠.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종일 천장에 매달려 걸작을 그려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어떤 고통을 감내했는지 당시의 시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굴에 사는 동안 목에 혹이 생긴 나는 실개천에 사는 고양이 꼴이다. 배는 덕 아래에 붙었고 수염은 하늘로 치솟고 갈비뼈는 하프처럼 굽었구나. 붓에서 떨어진 물감 방울이 얼굴을 수놓는다. 누구나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작품에 감동합니다. 이 감동은 한 천재가 엄청난 시련을 무릅쓰고 재능과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압도감 때문일 것인데요. 다른 말로 건전화폐 사회에서의 낮은 시간 선호는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저토록 혹독한 고통도 감내하게 하는 힘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부 현대미술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나머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자가 쓰레기라고 말하는 로스코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선호가 높은 사회에서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가 과연 긴 시간을 고생하며 걸작을 만들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고생에도 돌아오는 대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음악에서도 시간 선호 효과가 나타납니다.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는 시간이 흘러도 사랑받는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작곡한 음악을 영혼의 고상한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이러한 음악들은 가사가 없어도 별다른 수식이 없어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음악은 쾌락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비평가 자크 바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기여하고 창조해낸 것들은 과거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짜집기와 패러디에 따른 비평이 전부다. 이제 결론을 내보죠. 사람은 저마다의 시간 선호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놀고 싶어도 공부하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참는 이유는 시간 선호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시간 선호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는 사회에서는 소비보다는 저축이 미덕이 되며 자본의 축적은 사회 구성원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 방면에서 발전을 이룩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겪는 사회에서 개인은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고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원들에게 빚을 지게 합니다. 빚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좀먹게 하죠. 여력도 없지만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야 하므로 과학기술과 예술의 깊이가 없습니다. 한 사회의 발전이 더디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전화폐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근간에는 시간선호라는 개념이 동작합니다. 우리 사회의 화폐 그리고 나의 시간선호는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이번 장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